책 읽는 치아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책이 아닌 어른들 책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과 집콕하느라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기 전에 틈틈이 책을 좀 읽고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권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완벽한 아이인데요. 이 책은 김영하 북클럽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북클럽에 참여는 굉장히 쉽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한 달에 한 번 책을 추천해 주시면 그 책을 읽고 자신의 SNS에 서평을 남기고 해시태그를 붙이면 되는데요. 김영하 북클럽의 첫 번째 책이라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이 책은 실화 에세이예요. 허구 소설보다도 더 허구 같은 실화라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보게 되는 그런 실화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36년 프랑스 34살의 부유한 남자 루이 디리에는 한 가난한 광부에게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6살짜리 여자아이 자닌을 데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킨 후에 자신과 결혼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딸을 완벽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세계에 딸을 가둔 채 키우게 됩니다. 세상의 오염과 타락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는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학대를 합니다. 교육은 모두 엄마인 자닌이 담당하는데 엄마는 모성애라고는 없는 아주 모질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남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타인과의 접촉 없이 아이는 5살부터 빡빡한 스케줄에 공부를 해야 하고 알코올 중독자이자 정신병자인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버거운 일들을 강요하는데요. 어린 딸 모두에게 술을 아버지와 똑같은 양으로 매일 마시게 하고 아이에게 새벽에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서 자신을 6시 10분에 깨우고 소변 시중을 들게 합니다. 10분 안에 돌덩이처럼 딱딱한 빵을 빨리 먹고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어린 딸에게 노는 시간 딱 15분만 허용합니다. 정원일이나 텃밭 가꾸기는 어린 모두의 몫입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모든 노동을 강요합니다.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음악 선생님을 고용하고 인부가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있어도 모른 척하지요. 잔인한 도살의 중요한 일을 모두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만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개 린다를 하루 종일 철창에 가두어 둡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자유를 박탈하고 학대와 폭력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가지요. 아이를 소유한 부모라고 자신의 물건처럼 대하는 것에 정말 분노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잘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부모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모두는 밤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모두는 동물들에게 가서 위안을 얻고 사랑을 받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요. 그녀가 그런 모진 삶 속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책을 보는 것이었어요. 음악과 책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그녀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잠들기 전에 모두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이 너무 고파서 자신을 학대하다가 잠이 드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다기보다는 오열을 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녀는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문체는 굉장히 담담합니다. 저는 그 담담한 문체가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두와 비슷한 또래의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가 혹시 부모의 권위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책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를 한 달 무료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봤는데요. 텔레비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의 강의를 조금 더 보충해서 책으로 옮겨 놓은 거라 아주 정말 술술술 읽힙니다. 김누리 작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민주적인지, 동독과 서독이었을 때 통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정과 얼마나 상황이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정치의 문외한인 저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정말 쉽게 읽히더라고요. 저자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착취를 언급했는데요. 자기 착취가 뭐냐면 취업을 못하는 것도 돈을 못 버는 것도 모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하지만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노예는 사실 자신을 착취하는 분명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착취는 자기 안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저 또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너가 지금 이럴 때야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의 소리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자는 바로 이런 게 자기 착취라고 말하는데요. 저자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버젓이 보이는 수갑과 감옥은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옥죄고 있을 때는 제가 과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읽히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